예, 박종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놓고 때리는 시간. 자, 오늘도 맥 소장님, 소영주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재혁 전 국민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동혁 대표 국회에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골든 타임이다. 난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물가나 부동산 특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라면서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장 대표 호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재명 온통 이재명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평가는 네.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절연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상인 척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그 전까지는 비정상의 어떤 그 당의 운영을 보여주고 사실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당은 끝났구나. 어떻게 정상적인 공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예. 생각할 법한데 교섭단체를 통해서 나 정상적인 야당 대표야라는 척을 하려는 예. 교섭단체 메시지인데 사실 뭐 물가 부동산 특검 문제에 대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패했다고 규정을 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 7개월은 실패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골든 타임이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란 말에 구체적인 단어들을 써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 그래도 잘 가고 있고 어허. 굉장히 파격적인 정부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장동혁 대표 혼자서만 골든타임이라고 주장을 하니 사실 본인의 어떤 영수회담의 논거가 국민적인 여론의 어떤 뒷받침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홍익표 수석에서 끝날 것 같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자 우리 김재혁 전 최고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건 이제 본인의 실추된 당대표로서의 이미지 이것을 좀 그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상대하는 야당 대표야. 예. 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게 저는 약간 양다리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예를 들면 나는 이재명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성공을 바란다, 뭐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신의 계시를 받은 이건 계몽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게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이런 양쪽에 다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걸로 보여서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당대표의 지적이나 비판이 예. 사실에 바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저희도 있었지만 지금 이맘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12월 달에 지지도가 거의 20%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50에서 뭐 6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40, 50, 60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우리 때는 굉장히 잘 됐는데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건 잘하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대통령이 만날까요? 네? 최영수 소장님. 안 만납니다. 만나 주세요. 아니 만나줄 게 아니라 이건 눈이 뻔히 보이는 패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예. 여러 번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예.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점 되면 요청을 하고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이 교섭단체에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또 국면 전환을 하려는 꼼수가 보이고 예. 영수회담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하나의 정치적인 재료로 활용하려는 게 보이는데 예. 그게 뭐하러 대통령이 10개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네. 지금 뭐 정치개혁 운운할 게 아니라 본인들 당부터 골든 타임.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어.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당의 체제를 바꾼 다음에 아하. 상대할 만한 어떤 상태를 만든 후에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윤 어게인 세력과 그리고 따지고 보면 헌법 바깥의 세력들과 똘똘 뭉쳐 있으면서 예. 어디서 영수회담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불행인 게 예. 민주당이 예. 영수회담 하자고 그럴 때 예.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저 뭐라고 기억나요.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지금 재판 5개나 받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서 지금 무슨 그거 피하려고 영수회담이야? 지금 영수회담 하자는 거 아니냐?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영수는 무슨 영수회담이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 니네 내란당 그건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그 양 대통령이나 그때 양당에서 했던 거 딱 바꿔놓으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앞에서도 안할 것 얘기했어요. 같아. 제가 이 자리에 야당일 때도 그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해달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앞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거 뻔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해주자. 하는 게 낫다. 당해주자 그래서. 아니, 당해주자기보다는 뭐 그런 의도 뻔히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있을 때 사실 입장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똑같이 얘기했고 그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그래요? 그 얘기 그대로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게 낫다. 알았어요. 알았다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요. 네. 대표 취임 이래로 네. 오늘 당 대표 연설할 때가 가장 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상적인 정상적인 척이든 정상적이든 아하. 야당 대표다운 메시지와 여러 가지 제의를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영세담도 뭐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일 때 영세담 하자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오케이 다 좋고 그 가만히 좀 있으래요. 제안을 하면 영수회담을 그냥 생중계 해버려요. 그냥 아. 국무회의처럼 괜찮다. 생중계를 해.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밥 먹는 것도 같이. 여러 가지 뭐 예.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하면은 네. 아니 근데 뭐 전환길 씨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고성국 씨가 뭐 전두환 씨 사진 걸자는데 그건 예.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생중계하자는 거 작년에 그때도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때도 영수회담 나왔어요. 하는 다 했던 얘기다. 생중계하자. 생존하자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가서 저기 A4용지. 아니 그거는 했잖아요. 앞에 조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공개회담 없이 그냥 전만 네. 모든 걸 다 생중계 하시라 국무회의처럼. 근데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그걸 생중계라고 용서회담을 받습니까? 대통령의 포용력 있는 그건 모습. 포용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이용당하는 바보가 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당할 뿐이에요. 아니 이용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응하면.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뭐 포용과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세 번째 꼼수예요. 첫 번째는 필리버스터로 24시간으로 한 번 빠져나갔고 예. 얘기를. 그다음 단식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한동훈 당시 본인의 숙적을 쳐냈잖아요. 이제 다음 카드가 뭐냐면 정상인 척하면서 영수회담이란 말입니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치 한두 번 해봅니까? 아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이 나라의 물가와 민생과 부동산과 이런 특검의 해결을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빌드업이 없다가 갑자기 본인 이제 당에서 뭐 제2신임 투표 들어가고 지금 한동훈계랑 갈등이 불거지니까 영수회담으로 돌파하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영수회담은 저는 아니고 향후에 어떤 당내의 분란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충분한 시점에 영수회담을 하겠다. 정리 안 된대요. 그거는 이제 그쪽 집안의 문제겠지요. 근데 댓글에 지금 장성철 소장 의견이 찬성 엄청 많아요. 생중계 오케이. 그럼. 장성철을 청와대로. 역시 친명 패널. 저 제의가 와도 저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정상적인 모습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네. 장동혁 대표가 페북에다가 네, 페북에 아니 이게 당 대표가 이러한 페북을 쓰는 게 맞나 막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냥 저는 단식의 후유증으로 체력이 딸립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습니다. 대통령 그냥 마음대로 하시다가 그냥 예. 성공하세요. 예. 저는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야당 영수회담. 대표답게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하잖아요. 단식이 후유증이에요. 어느 장도경이 진짜 장도경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페북에는 아마 본인이 썼으니까 본인의 의지일 거고 그건 진짜 써준 거 장동혁. 연설은 아마 뭐 비서관들이 써줬나? 그러니까 메시지 스타일 팀장이 메시지 있어요. 팀장. 메시지 팀장. 메시지 팀장이 쓰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페북에 쓴 게 조금 더 이게 더 본인 진짜다? 의사에 가까울 것 아니 근데 같고. 페북에 쓴 거 놓고서 네. 그 댓글들이나 이런 거에서는 네. 도대체 왜 당 대표가 왜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그 뭐랄까 비굴한 약한 모습을 모습을 보이냐. 댓글로 그런 공격이 뭐냐 있었어요. 도대체 아. 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면이 있어요. 그 야당 대표가 위기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지 않을 때 사실은 영수회담 제안하거든요. 그렇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음. 야당 대표가 막 힘이 잘 나오고 막 뭐 선거 막 이기고 막 힘 있을 때는 영수회담 하자고 해도 안 해요. 하자고 해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하자고 해도 안 할 거거든요. 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군요. 항상 그래 와서 그런 의도 뻔히 있는데 아하. 지금은 이제 이게 가끔 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고 뭔가 이제 입지를 구축해 주는 것 같은데 네. 뭐 1년에 막 10번씩 만나면 그런 거 없어지거든요. 저는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지금 사퇴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재심 투표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나면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할 거다라고 있었는데 오늘 그 나온 건 없었고 아마 내일 오전 최고위 회의할 때 혹시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정보 있으세요, 장 소장님은? 기대 없어요. 기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네. 유지되는 한 어, 그 보수 우파 진영과 국민의힘이 뭐 결속한다, 통합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뭐 지방선거도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기대 자체를 안 하고 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네.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살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이게 주장하고 물러나라 얘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 물러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계속해야죠. 포기하면 안 되죠. 거의 이제 네. 좀비화 되나서 이게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이 버틸 끄떡없어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신임 투표 묻지 않기로 했대요. 아, 그래요? 의총 결과가. 이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재신임은 없는데 네. 다만 현재 이제 당내에서 그 친한계가 아주 거친 언사로 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 말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영수회담을 자주 하는 게 저도 좋다고 봐요. 정상적일 때. 예. 근데 장동혁 대표의 이번 영수회담 제안은 이번엔 청와대가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향후에 적당한 시점에 영수회담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쳐내는 게 지혜롭다. 예, 장 소장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서 소장님, 그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명분 있는 메시지라든지 결정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고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야 대표회담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장동혁 대표에게도 제의했어요. 그러면 서 소장님 말씀이라면 예. 장동혁 대표는 저 지금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당내 갈등과 분란이 많으니까 그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빼고 여야 대표회담 할까?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오랄 때 안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불러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대통령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 소장님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이걸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돌려보면 네. 지난번에 여야 대표 초청을 했을 때 왜 안 그가 했냐? 거기를 안 가고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 갔죠? 어디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 갔었나요? 박근혜 예. 대통령 만나러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 갔을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굉장히 매너 있게 그런 거에 또 응하고 정치력이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대통령 그럼 수준이 장동혁 대표 수준으로 그러면 떨어뜨리는 수준이 거예요. 아니라요. 최소한의 영수회담은 두 분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나가서 결정하세요. 예, 그래서 하시고 비겼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박성원 국민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최고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다가 김 전 최고위원의 윤리비 징계와 관련해서 현재 당원 당규상 논란이 있어서 당의 공식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라고 다시 또 정정했어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는 자세히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예, 거냐면요. 말씀 주세요. 윤리가 이제 월요일 날 그 윤리에서 저를 이제 그 탈당 권유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서류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송달이 안 송달. 된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서류를 받았거든요. 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열흘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박성훈 대변인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월요일 날 그때 발표했으니까 오늘이 열흘이니까 이제 오늘 끝난 거지. 아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 기자들이 계속 전화 오길래 그거야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라고 해라. 근데 그 원래는 송달된 날부터 열흘인데 그 양반이 그걸 잘 모르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거꾸로 전해졌군요. 그쪽에다 네. 취재를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또 화들짝 놀라갖고 야 그거 아닌가비요. 그래갖고 다시 입장이 정해진 게 아니고. 네. 근데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당 윤리위나 우리 당 지도부가 하는 일들이라는 게 저분들이 진짜 좀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왜 법률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최소한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원 대변인이 또 이제 법률가 출신은 아니고 이제 아니 뭐 그러니까 예, 저는 기재부 법률가 출신이- 출신입니까? 뭐? 이제 우리 김종혁 전 최고는 워낙 또 훌륭한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박학다식 왜 하시고 그러세요 이거? 현 변호사님, 이 과정이 그러면 또 혹시 또 과정상의 아니 문제가 왜 될 정답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 나중에 또 저 문제 삼으시면 댓글을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치사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뭘 그걸 맞아요. 원래 가처분 신청하면 또 뭐든지 이게- 송달된 예. 노부터인데 사실은 예. 뭐
그게 뭐 그것도 달라진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아니, 법적으로 이게 사실 정당 내 문제가 법으로 끌고 가는 거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사도 봐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소 고발하고 또 소송하고 아니, 뭐 이게 그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웃긴 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 열흘 지나면 저 제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예, 그렇죠. 그 윗조항에 그 제명은 그러니까 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윤리위는 어차피 뭐 속된 말로 장동혁 대표의 그냥 그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인 것 같으니 예.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라. 당신들 이름을 걸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자동 제명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겠죠. 자기들 이름으로 저를 또 올려서 제명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예수 처형할 때 제가 예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네, 네. 할 때 빌라도가 나는 상관없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듯이 이거 윤리가 알아서 손에 해. 피를 묻히지 않겠다. 우리 최고위 하기 싫어. 뭐 자, 근데 요번에 식으로 또 배현진 의원 이름이 또 막 떠오르고 있는데 당 윤리에 또 이분이 제소가 되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과 배치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처럼 외부에 인식하도록 했다라는 이유로 지난달 30일에 제소가 됐다는 건데 그 위에 또 어떤 당권파들의 다음 타겟은 배현진 의원인 것이냐. 백 소장님. 배현진 의원도 있고 부산에 네, 정성국. 너희리 나와 당했던 정성국 의원도 있어요. 아, 여기가 그래요? 이제 대표적인 친한계의 따지고 뭐 공격수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딱 집어서 지금 징계 선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사실상 예. 이게 반민주적인 정당 아니에요? 파시즘적인?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논의거리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당내 갈등은 예. 이제 애들한테 민주주의라는 거를 가르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여주면 딱 이게 네. 비교가 돼요. 대조군. 어. 민주당은 뭐 예를 들면 당대표가 합당하자 했는데 합당하지 말자라고 싸우는 거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예. 이게 이런 게 거다. 용인이 되는 거. 아. 이게 민주주의야 얘들아. 바로 근데- 옆에서 막 말할 수 근데 있는 국민의힘 뭐냐면 장동혁 대표한테 대들면 잘라버려요. 거. 옛날 사람들을 공천학살 했어요. 그거는 시스템에 있어서 내가 아유, 이제 일단은 현상 그럴 자체가 때는 또 그쪽 편들. 예, 장동혁 대표 지금 대든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배현진 의원도 이제 선상을 예. 걸고 장동혁 정성국 의원이에요. 예. 참 바보 같은 거기에다 좀 그 친한 게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넣어서 아. 가야 되는데 고성국 씨도 좀 넣어서 같이 요리를 하면 아. 그리 안 보일 텐데 또 다 고성국 씨는 예. 건들지도 못해요. 아니 고성국 TV에서 맨날 데스노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도 어떻게 요즘 보세요? 예. 고동 TV 봐요. 구독했어요. 왜 그냥 구독했냐면 왜냐면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걸 알려면 그걸 봐야 고성 돼. TV를 봐야 된다. 봐야 돼. 왜냐면 야. 한동훈 다음에 오세훈이라고 그랬고 오세훈 다음에 배현진이라고 그랬거든요. 야. 거기 나와요. 거기 썸네일로 있더라고. 야, 썸네일이 지정이에요? 내용도 들어요. 내용을 제가 다 듣지는 않고 요약해서 듣는데 야, 그냥 거기서 아마 이렇게 고성국 TV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당에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견하는 노트북 LM에 그 링크를 주면 다 요약을 해주기 저도 그렇게 때문에. 합니다. 재미나에 예. 올려가지고 1분 내에 쫙 요약해서 봐요. 장 소장님.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예. 윤석열 정권 시절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예.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알려면 뭘 보라고 그랬죠? 천공의 정법 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많은 분들 봤을 거예요. 예, 거기서 또 무슨 얘기했나. 예.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천공은 지금 고성국 씨가 아니냐. 이게 참 국민의힘의 망조와 비극적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고성국 TV에 전환길 씨가 귀국한데 또 바로 출연했어요. 끼리끼리 그래갖고 노는 거죠. 끼리끼리. 흥분을 해서 이준석 토론합시다. 나의 기술자 전문가 3명 붙여갖고 4대4 합시다. 라이브야. 보셨네. 저 취재를 위해서. 거기 조회수를 올려주냐고요. 아니 그냥 큰일이에요. 취재. 취재를 위해서 봤는데. 저는 방송을 위해서. 저도. 저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 잘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 때 그 독일에 국민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말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국민법원. 와, 국민을 위한 법원인가 보다. 네. 이거는 히틀러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설 처형 사형장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5천 명을 정적을 사형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요즘 보는 게 야 국민의힘 윤리위가 완전히 그 정적 제거를 위한 사설 기관화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모든 걸 다 윤리위로 가져가서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1시 반에 전임 당대표도 보도자료 한 장으로 날리고 저도 그 전 당원의 자유의지의 총화인 당대표에게 대들었다라는 이유로 네. 제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배현진 그 정성국 이런 네. 분도 윤리위로 넘기면 이른바 과거에 그 여인역의 방첩사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가 함께 했던 그리고 그 국정원 특보로서 일했던 이 사람이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지금 하나씩 날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의 제2의 체포조인가? 이거 게스타포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거를 윤리위원회라고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제명 이유는 예. 42명의 당협위원장 중에서 21명이 연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명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당 제명의 결정과 그 배치되는 입장이다. 배치되는 입장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당협위원장들이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왜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에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걸 계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우리 당의 뜻이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주도한 게 누구냐면 구상찬 당협위원장이에요. 구상찬 위원장이 쓴 거예요, 이거. 예. 제가 알아요, 내용을.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배현진 시당 위원장이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지. 그냥 정적을 죽이기 위한 거고 이거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규 위원장이에요. 이상규 씨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면 그 윤리위원회라는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 쪽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전화했다니까요. 아, 배현진 의원한테? 들어오기 전에. 아, 따끈따끈한 속보. 아 그냥 펄펄 뛰더라고요. 아 김선배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 배현진 의원이 제가 펄펄 지금 떴다. 얘기한 건 그 본인들이 설명해 준 거고. 아니 경로. 그 의도 뻔하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예. 서울시당 물론 서울시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하겠지만 예. 구청장이라든지 시도의원 공천은 누가 해요?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맞아요. 공심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배현진이 어쨌든 한동훈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공천하는 과정에 예.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네.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뻔하죠, 예. 뭐 그건. 근데 엊그제 예. 그 우리 당협위원장 한 분이 동작에 예. 장진영 그 당협위원장 변호사. 상가에 예. 갔었어요. 아. 근데 거기에 여러 명이 모였는데 그때 예. 배현진 의원도 있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도 있었어요. 근데 예.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당 사무에 밝은 사람이 서울시당 위원장도 날리려고 그런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에이 설마 아무리 미쳤어도 무슨 서울시당 아무리 위원장을 미쳤어도. 어떻게 날리겠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오세훈 시장이겠네요. 고성국의 데스노트에 의하면. 야. 아니 있으니까. 오세훈은 그 앞에 있었어요. 한동훈, 오세훈, 뭐가 배현진이기 진행되고 때문에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은? 먼저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그거 할 것 같고 저의 데스노트도 있습니다. 아, 장성철의 데스노트가 예, 있다. 제가 막 정권을 비판을 하고 네. 특정인의 비판을 하면서 제가 나 이제는 그 사람 비판하고 이 정권 비판하는 거 나 지쳤다. 네. 그러면서 제가 땡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대략 6개월 후에 그 정권과 그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자, 불러주세요. 장동혁 대표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예. 비판하기가 지쳤습니다. 예.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경고합니다. 헌정고. 예. 예, 난 이제 지쳤다. 진짜 이제 비판할 이제 예. 기력이 제가 힘이 없어요. 저 단식도 안 했는데 예. 저 힘이 없어요. 진짜. 근데 오늘 그런데 그 왜 예. 영수회담 자꾸 하자고? 조선일보 칼럼 충격적이에요.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요.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계속했어요. 지금 칼럼 사진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정권 잃고도 혁신 거부한다. 윤어게인이 지도부 장악했다. 이거 지금 장 소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하기 지쳤다. 지쳤다. 답이 없다. 국민의힘은 완전히 망해야 답업당.
살아날 수 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한테 네.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새 집 지으라고 하는 게 어허. 완전히 이건 폐허가 돼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버렸다고 제가 네. 조금 매몰차게 남의 당이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이 살려면 예. 최소한 정상적인 날개가 크기의 차이는 있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날개가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날개가 돋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역할을 민주당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도. 예. 그러면 보수 내에서 보수 재건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썩은 날개 속에서 싸우고 있으니 새 날개가 돋아나겠냐고요. 결국엔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이제 그 김영수 교수시잖아요. 예, 예. 그 전 영남대 교수시고 예. 지금 조선일보에 쓰셨지만 또 TV 조선의 보도 고문이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신문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신문 방송에 예. 여러 가지로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예.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렇게 직접적인 제목의 칼럼은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저도 깜짝 망해야 놀랐어요. 산다. 예. 그 망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저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수 언론들 전체가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야 이거 장동혁 체제로 갔다간 큰일 난다. 보수 전체가 완전히 괴멸해 버리겠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조선일보에 사설 칼럼이 몇 개 나왔나 보세요.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쉬었다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